이번 영상에서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뉴스 기사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연방 IRCC, 즉 이민부 마크 밀러 장관이 토론토 스타 편집위원회와의 미팅에서 사기성 LMIA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LMIA 가산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 고려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밀러 장관은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대규모 강제 추방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민보다는 캐나다 정치판에서 정말 파장이 큰 소식인데요. 캐나다 고용노동부 장관,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에드먼튼 센터 지역구 하원 의원 랜디 무아소너 씨가 갑작스럽게 장관직을 사퇴하게 된 소식입니다. 자신을 퍼스트 네이션, 즉 캐나다 원주민 혈통인 것으로 속여서 자신이 소유했던 사업체를 통해 정부 사업을 따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정치적 스캔들로 불거졌고요. 강한 압박을 받은 끝에 결국 자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집권 리버럴당과 저스틴 트루도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이라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이민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토론토 스타 이민 섹션의 니콜라스 쿠응 기자는 캐나다 이민 관련 뉴스 분야에서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저널리스트인데요. 지난주에도 언제나처럼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연방 이민부 마크 밀러 장관이 LMIA를 통한 클로즈드 워크 퍼밋 채용 기회를 매매하는 행위 등의 LMIA 관련 사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LMIA 가산점 50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 고려하겠다고 발언했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토론토 스타 정도 되는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마음을 정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물론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 LMIA를 통한 기회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대 7만 불의 가격으로 이 기회가 거래되는 건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LMIA를 취득한 사람들까지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잡기 위한 조치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보유한 임시거주 외국인이 증가를 하면서요. 캐나다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밀러 장관은 결국 내년 신규 영주권자 수를 20% 줄이고 임시 거주자 수까지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밀러 장관은 현재 LMIA 관련 잡 오퍼 사기가 만연한 건 알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단속하기에는 좀 당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산재에 있다고 하면서요. 한편 LMIA의 사기 행위를 행할 가치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산점 50점을 삭제하는 것은 LMIA의 클로즈드 워크 퍼밋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지는 또 두고 봐야겠어요. 50점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에 LMIA 로우 웨이지 스트림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LMIA 하이 웨이지 스트림도 기준 시급을 20%나 높였죠. 이렇게 조치한 거랑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은 LMIA를 불법으로 매매하는데 매력이 이전보다도 더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한편 LMIA 가산점 50점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유학 후에 PGWP를 취득을 하고 일자리를 잡는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9달 전에 개편된 엘버타주 AAIP도 지나칠 정도로 엘버타주 내 유학생을 우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요, 연방도 이것도 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 캐나다 스트림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년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시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지금 내년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TRE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필요로 하는 것, 근본이 되는 것부터 준비하시고 챙기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언어 점수부터 최대한 미리 만들어 놓으시라는 뜻이에요. 영어 점수부터 미리 만들고 영어 점수가 만들어졌다면은 불어도 가볍게 찍먹이라도 해서 본인이 불어를 통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도요,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불법과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이민 컨설턴트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곧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된 내용은 아니라서 전체를 다 다루진 않겠지만요. 적발되는 이민업체는 3년에서 10년까지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이런 행위에 연루된 업체와 고용주에 대한 벌금도 기존 $2,000에서 $10,000로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 마크 밀러 장관의 발언과 거의 동시에 나온 소식이라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불법 LMIA를 노리고 한 거니까요.
온타리오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 정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밀러 장관은 곧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의 불체자 대규모 강제 추방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일주일 전쯤에 밀러 장관이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거긴 한데 너무 피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저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제시하기에는 좀 시기도 너무 이르기도 하고요. 출범도 안 한 새 미국 정권에 먼저 카드를 까고 보여줄 필요도 없기는 해요. 화면에 기사 스크린샷과 간략한 번역문을 띄워두었으니까요.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듣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내용을 빠르게 읽고 그러면서 첨언이 필요한 부분은 첨언을 하겠습니다. 밀러 장관은요, 미국에서 캐나다 육로를 통해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제2기 정권 때 불체자 대규모 강제 추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했고요. 밀러 장관은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캐나다와 미국 연방정부가 협업을 해야 하고 캐나다는 누가 미국 정권을 잡든 간에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마크 밀러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4년간 계속 진화할, 발전할 관계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밀러 장관은 불법 입국자의 유입에 대한 캐나다 시민의 우려를 일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전에 록섬 로드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록섬 로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TRD 채널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록섬 로드는 미국 캐나다 육로 국경을 통해 안전하게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불법 입국자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폐쇄가 되었죠. 이때처럼 대량으로 불법 입국자가 몰려드는 현상을 또 겪으면 안 된다고 밀러 장관은 말을 하는 겁니다. 록섬로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2부에 걸쳐서 제작했던 미국 캐나다 간 불법 입국에 관한 TRE 영상 2개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해서 망명 신청을 하는 불법 입국자에 관해 캐나다와 미국 간에 체결했던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키아리 채널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께서는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 모두 난민에게는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 하에서 몇 가지 예외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캐나다로 넘어온 사람들을 그냥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인데요. 하필이면 그 예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14일만 안 걸리고 숨어 있으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끼어 있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최근 영상 중에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캐나다 미륵국가 망명 신청 폭주의 시발점이 될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조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비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인권과 국제 협약을 무시하면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강제 추방을 자행할 경우에는요, 미국은 더 이상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캐나다에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조약을 철회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답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마크 밀러 장관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의 이 질문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할 만한 질문이니까요. 트루도 정권과 리버럴 당은 항상 모든 법안과 정책에서 인권과 인도주의를 중시해왔고요. 이민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니까 현 정권이 그동안 계속 견지해온 신조를 생각을 하면은 미국에서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 캐나다에서 그냥 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는 논리하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로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을 하면은 캐나다 쪽에서는 일종의 가불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 입장에선 좀 전에 언급했던 미입국 후 14일만 숨어 있으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요. 그것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원래 미국과 협약을 해도 지금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불체자 추방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현재 리버럴 정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피에 볼리에브의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 지속될 문제예요. 그리고 최소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를 체결한 거는 리버럴 당이 잘한 일이긴 해요. 캐나다에 유리한 조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냥 또 비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보수당도요, 당 정책에 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관련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언젠가 보수당의 이민 및 난민 관련 정책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의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밀러 장관은요, 연방정부가 25만 건이나 되는 난민 망명 신청서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배정을 하려 했는데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미국이 그렇게 하듯이 캐나다에서도 망명 신청 자격을 입국 후 1년 이내로 제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캐나다에 수년 동안 머문 사람과 그냥 옷만 걸치고 간신히 국경을 건넌 사람에 대한 심사 절차가 똑같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요. 또한 모국 상황이 언제나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체류 자격을 적법하게 갱신하지 못한 후에야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신청은 신실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서야 알았다는 겁니까? 이럴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학생 비자, PGWP 다 끝나고 나서야 망명 신청서를 넣는 행위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확답하기에는 좀 성급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손을 봐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 캐나다 시민들은 캐나다가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 있는 정서라고 밀러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밀러 장관은 이걸 반이민 정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아마도 맞는 말일 거예요. 다만 캐나다인들이 이민자에게 호의적이었던 건 예전에요.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생활 터전 그리고 문화를 별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랬던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소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민 관련 뉴스라기보다는 정치 관련 뉴스지만요.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흥미롭고 파장이 큰 사건이기도 하고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민 관련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랜디 부아소노 의원은요, 10월 24일에 올렸던 키아리 채널 영상 캐나다 LMIA 취업 이민의 종말의 썸네일에도 등장한 적 있고요. 이 영상의 주인공도 맡았던 터라 이 스캔들이 저한테는 또 크게 다가옵니다. 썸네일 말풍선으로 이제 불법, 편법은 없다라고 제가 문구를 박아 넣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지없어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처음에 내셔널 포스트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내셔널 포스트는 대표적인 우파 언론으로 리버럴 당에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은데요. 글로벌 헬스 임포츠라는 사업체가 캐나다 퍼스트 네이션, 즉 원주민 소유의 사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는 의료용 마스크 납품 사업에 허위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랜디 부아소노 의원이 과거에 스티븐 앤더슨이라는 사람과 공동 소유를 했었는데요. 랜디 부아소노 의원이 캐나다 원주민 부족인 크리족 혈통이라고 허위로 주장을 하면서 원주민 소유 사업체로서 이 사업에 입찰을 했다는 게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네, 당연한 말이지만 부아소노 의원 측은 이 주장을 부인을 했고요. 앤더슨이 부아소노 의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아소노 의원이 원주민 혈통이라고 하면서 입찰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부아소노 의원은 과거에 증조모가 크리족 혈통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증조모는 독일계인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리버럴당 전당대회 당시 부아소노는 원주민 혈통 의원 중 하나로 포함이 되었지만요. 2021년에 의원직에 재선되었을 때는 그 목록에서 빠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정보와 내용들이 상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티븐 앤더슨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중에 퍼스트 네임만 랜디로 적혀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아소노 의원일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부아소노 의원은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원의회에서도 야당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했고요. 부아소노 의원은 그 랜디가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아소노 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프리도 총리는요. 부아소노 의원이 전 장관이요. 자신에 대한 혐의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랑 이제 동의한 부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아소노 의원이 남기고 간 이 고용노동부 장관 공석은요. 폐역 군인과 RCMP 경찰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재향군인부 장관 지넷 뿌티파 테일러 장관이요. 임시로 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민 관련 행보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마크 밀러 장관과 랜디 부아소노 전 장관은요. 이민 고용과 모두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업을 해왔어요. 단적인 예로 한 달쯤 전에 LMIA 하이웨이지 스트림 기준급여를 20% 인상한다는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석상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LMIA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거나
취업 이민 관련 정책을 개편하는 등의 일에서 부하소노 전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하소노 의원이 이제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이 부분에도 이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새로 부임하는 흑띠빠 테일러 장관은요, 이전에 보건부 장관도 역임을 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와 하나로 합쳐진 공식 언어부 장관도 역임하는 등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분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급하게 행해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교체가 있으면은 인수인계하는 과정만도 몇 주일은 걸릴 거예요. 테일러 장관이 당분간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고요. 트리도 총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주 내로 장관직 인사 개편을 수행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트리도 정권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영상의 주제와 직결되진 않으니까요. 다만 짧게 말하면 부하소노 전 장관이 트리도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이고요. 엘버타주 연방 하원 의원 중 단 2명밖에 되지 않는 리버럴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인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려워지는 이민 정책이나 반이민 정서만큼 우리 이민자들에게 악재가 되는 게 바로 변수와 불확실성인데요. 부하소노 장관의 사퇴로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밀러 장관이 물론 건재하니까 현재 노선이 쭉 이어지긴 하겠지만 연말연시 휴가철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내에서 몇 주씩 딜레이가 일어나는 건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문기사 두어 개를 리뷰하는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우리 이민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간만에요. 주말에 시간이 좀 나서 영상 2개를 한 번에 준비하고 한 번에 녹화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이어서 녹화하는 다음 영상은요, 이민 관련 보고서를 거의 공부하는 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테마이자 유튜브에서도 많은 관심을 끄는 떡밥이라 할 수 있는 역이민과 캐나다를 떠나는 이민자에 관해 흥미 위주가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를 토대로 진지하게 연구한 보고서라서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